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취재 후 얘기를 전하는 뉴스 AS 시간입니다. 정부가 전국 31개 투기 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재건축 조합 측의 볼멘 소리가 큽니다. 백경민 기자의 60초 브리핑 먼저 보시겠습니다. 분양할지 분양할지 잘못하면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아질 수 있다. 부작용 분명히 많이 생깁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발표 후 대다수 재건축 조합에서는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조합에서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고, 다른 한 조합에서는 위헌 심판과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기존 아파트 가격만 끌어올릴 뿐 집값을 잡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성토했습니다. 지난 14일 분양가 상한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국토부 홈페이지엔 수백여 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이 올라오는 실정입니다. 10월 초 시행을 앞둔 분양가 상한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재건축 조합 측의 볼멘 소리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그럼 백경민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브리핑에서도 짚어주셨지만 분양가 상한제 여파가 큽니다. 일단은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분양가 상한제 말 그대로 정부가 민간 택지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일정 분양가 이상 책정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건데요. 이번에 그 범위가 대폭 늘렸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31개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해당되고요. 그 기준 또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시점으로 늦췄습니다. 서울의 대부분 재건축 사업장이 규제 대상이 된 셈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이제 서초구 같은 경우는 또 재건축 사업장이 많아서 직간접적인 타격이 큰 곳 중에 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 결과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철거가 90% 이상 진행된 곳인데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니 네.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3억 원 가까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상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조합원 분양가는 16억 2천만 원, 일반 분양가는 17억 2천만 원이었지만 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 분양가가 13억 5천만 원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보다 10에서 한 20% 정도 높기 마련인 건데 말씀대로라면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조합원들이 좀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토교통부는 실제 재산권에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기대 이익이 줄어든 것일 뿐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 재산권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이런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 이익보다 우선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부에서는 또 위헌 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이주율이 90%를 넘어섰고 이제 곧 철거를 앞둔 재건축 사업장인데요. 조합 측에서는 덧붙일 말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그만큼 조합원들 사이 볼멘 소리가 높은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한 달 전에는 국토부를 찾아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반대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위헌 심판이나 행정소송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1대1 재건축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발표 이후에 조합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좀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1대1 재건축이 뭐냐면 이제 현재 조합원 가구 수와 같은 수로 재건축을 하거나 일반 분양 물량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네. 일반 물량이 30가구 미만이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론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마이너스 옵션 이야기도 나옵니다. 시공사가 완성품을 제공하면 입주자가 취향에 맞게 실내를 바꿀 수 있는 방식입니다. 네. 둘 다 장단점이 있어서 쉬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좀 조합마다 어떻게든 수익성 악화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묘안을 찾는 데 고심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또
반면에 뭐 타격이야 있겠지만 끄떡없다 이런 반응을 보인 곳도 있다고요. 네, 신반포 4지구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네. 재건축 이후에 3천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인데 일반 분양 물량이 2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 적은 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특히 관리 처분 당시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를 동일하게 잡으면서 가격 자체를 그리 높지 않게 설정했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입니다. 물론 타격을 아예 받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분양가 상한제 핵심이라고 하면 당연히 주거 안정, 집값을 잡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좀 대다수 재건축 조합에서는 결국에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집값을 잡기는커녕 신규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서 기존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란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 사업 이윤이 감소해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 추이를 보더라도 강남 지역 재건축을 중심으로 먼저 오르고 신축 단지가 그 다음에 올랐다며 상한제를 통해서 분양가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고 집값을 잡는 데도 효과를 낼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백경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